예, 9월 4일자 증권 찌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는데요. 아,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에서 이번 달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쪽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또 부정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물론 금리는 인상이 되겠죠. 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돈이 우리나라 투자된 돈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악재가 돼서 돈이 금리가 오르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리바바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진출한다는 그런 내용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작년에 중국 정부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티몰이 짝퉁 문제로 세무조사를 크게 받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계속 다른 서비스를 런칭을 준비했었고요. 이것 알리페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티몰의 박스오피스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알리바바의 목표는 미국의 홈 박스오피스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쇼핑몰 수준이 아니고 아예 이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요쿠투도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고요. 영화 제작사 광센 미디어 지분은 8.8%를 3억 9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비전 미디어를 8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8억 달러 이 차이나 비전 미디어를 이름을 알리바바로 미디어로 바꾼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 임파서블 5를 보시면 처음에 투자 회사에 알리바바가 제일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한류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아니면 영상 미디어 제작 회사라든지 서비스 회사라든지 CDN 회사 이런 회사에도 알리바바의 손이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중국 증시가 쉬었습니다. 전승절을 기념해서 하루 쉬었고요. 중국 증시가 하루 쉬었더니 그동안 전 세계의 증시가 중국 증시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근데 어저께 하루 쉬면서 각 나라별로 증시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2% 내외의 상승을 했는데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다 상승을 했는데 미국은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약간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다시 이제 9월 금리 인상 부분이 유럽 은행장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IMF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이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근데 미국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높이 다시 올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럼 주가가 막판에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어저께 전승절 행사에서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외교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는 중국의 증시가 하루 쉬면서 전승절의 분위기를 타서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부분을 잠깐 검토를 해봤어요. LG 디스플레이는 대주주가 LG전자 37%를 가지고 있죠. 시가총액 8조짜리 회사인데 최근에 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서 2만 4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는 뭐 LCD 시장이 죽었다는 얘기죠. 중국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경기 침체로 LCD 시장이 죽어서 며칠 많이 죽었다. 또한 32인치 TV 오픈셀 반제품이죠. 반제품 가격이 83달러에서 71달러까지 10% 이상, 14%, 15% 정도 떨어짐으로써 수치가 좀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3, 4분기는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 2, 4분기까지 해서 5천억 이상의 순이익이 난 상태고요. 떨어지더라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지금 퍼가 8.84, PBR이 0.85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흘 동안 좀 한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1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하면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스마트워치를 내놨습니다. 그 전통적인 원형 디자인에다가 건강관리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워치를 출시했고요. 해상도라든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삼성워치랑 비슷합니다. 근데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 커버를 함으로써 굉장히 깔끔하게 모양이 나타냈고요. 대신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언뜻 보면은 일반 시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스마트워치 같지 않고요. 근데 이 차이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삼성은 이번에 야심차게 타이전 OS를 올려서 스마트워치를 출시를 했고요. 애플은 원래 iOS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출시하면서 경쟁을 한번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399유로, 699유로 굉장히 고가 정책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 제품 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코 싸지가 않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가 스마트워치를 출시함으로써 얼마 전에 삼성이 스마트워치 출시한 거랑 비교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타이젠 OS가 시험대에 올라서 정착이 연착이 다 가능할지 아니면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갈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